기혼 여성의 명절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 탄력성의 조절 효과라는 이은희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요. 명절 스트레스가 단순한 짜증을 넘어 실제 우울감으로 번지는 경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울감의 정체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공부한 내용과 저의 생각을 담아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보자고요. 먼저 논문이 강조하는 자아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참 중요한데요.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무줄 혹은 메모리폼 같은 힘입니다. 외부에서 잔소리나 노동이라는 압력이 꾹 들어와서 마음이 찌그러졌을 때 다시 원래의 평온한 상태로 팡하고 튀어오르는 보궐력을 말하지요. 그런데 명절은 이 고무줄이 쉴 새 없이 당겨져 있는 상태라 탄력을 잃기 딱 좋습니다. 명절에 고속도로 정체 시작되면 벌써 왼쪽 무릎부터 쑤시고 뒷목이 뻣뻣해지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명색이 뇌 대변인이고 궁금한 거 못 참아서 심리학 뒤져보는 사람인데 명절 전날 아내가 제사, 음식 재료 사러 가자고 하면 갑자기 없던 두통이 생깁니다. 제 아내는 ENFP 유형이라 시장 구경하는 것도 축제처럼 즐거워하고 모르는 상인들과 수다 떠는 걸로 에너지를 얻는데 저 같은 INTP 성향은 벌써 사람 많은 시장통 생각하면 머릿속 회로가 엉키고 로그아웃하고 싶어집니다. 시장 바닥에서 길 잃고 멍하니 서 있다가 아내한테 등짝 스매싱 한 대 맞고 나면 이게 명절인지 극기훈련인지 헷갈리거든요. 제 딸은 저를 닮은 INTP 유형이라 명절에 할머니 댁 가면 벌써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반면에 아내를 닮은 아들은 벌써 할머니 댁 가서 용돈 받을 궁리에 신이 났고요. 참 재미있지 않나요? 한 지붕 아래 사는데도 누구는 명절이 설레는 이벤트고 누구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흔히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자기를 보며 내가 속이 좁은가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비상벨을 울리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은 사회적 고통입니다. 인지과학연구에 실린 이수연 교수의 논문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원치 않는 잔소리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전대상피질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부위가 우리가 망치로 손가락을 때렸거나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 아픔을 느끼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친척 어른들이 너 언제 취업하니? 혹은 애는 언제 낳니? 아니면 요즘 연봉은 얼마나 되니라고 묻는 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 입장에서는 뺨을 한 대 때리는 것과 같은 물리적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명절 식탁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반응입니다. 누가 뺨을 때리는데 웃으면서 밥을 먹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명절에 친척들이 저보고 너는 왜 아직도 애처럼 미니언즈 캐릭터를 닮았냐고 하면 진짜로 어금니가 아파오더라고요.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의 문제입니다. 뇌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억지로 참으려고 하니 몸이 대신 아파지는 겁니다. 사회적 고통이 몸까지 아프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자원의 고갈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고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절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돌려야 하는 특수 상황이지요. 꽉 막힌 도로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운전해야지요. 평소 안 쓰던 복잡한 호칭 써가며 예의 차려야지요. 전 부치면서 온몸에 배는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지요. 이건 마치 최신 고사양 게임을 10년 된 구형 노트북에서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트북 팬이 미친 듯이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본체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과부하가 걸려 과열되는 것이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명절 내내 꾹 참다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너지를 이미 친척 집에서 다 써버렸거든요. 집에 올 때쯤이면 의지력 배터리가 1%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과 싸우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라고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 그냥 배터리가 방전된 것뿐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명절에 유독 힘든 이유는 자율성의 훼손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즉 자기 결정권을 가질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명절은 내 시간과 행동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는 시기이지요.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며 심지어 거실 TV 채널권조차 나에게 없습니다. 이건 마치 평생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군대 내무반에 다시 입대한 느낌과 비슷합니다. 우리 뇌는 이런 상태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40대나 50대 분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직급도 있고 자기 삶의 방식이 확고하게 굳어진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다시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부모님께 밥 먹어라, 잠 좀 자라 같은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 뇌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도 집에서는 나름 한 가정의 가장인데 본가만 가면 어머니한테 너는 왜 밥을 깨작거리며 먹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인지적 부조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40 넘은 중년인가 아니면 7살 꼬마인가 헷갈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절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거창한 해결책은 필요 없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프레임 전환을 추천합니다. 명절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완벽한 프레임으로 보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과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한국 사회는 정을 강조하지만 그 정이 때로는 선을 넘는 간섭이 되기도 하잖아요. 대신 명절을 인류학적 관찰의 시간으로 재정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친척 어른은 왜 저런 문장 구조로 잔소리를 하실까? 저분은 어떤 결핍이 있길래 남의 자식 자랑에 저렇게 열을 올리실까? 라며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자로 빙의해보는 겁니다. 감정은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작아지거든요. 내가 그 상황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상황을 중개하는 해설가라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솔루션을 드릴게요. 바로 장소의 환기입니다. 명절에 친척집에 계시다가 숨이 턱 막힐 때 화장실에 가서 딱 1분만 혼자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변기 뚜껑 닫고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아니면 편의점에 우유 사러 간다며 동네 한 바퀴를 5분만 도세요. 우리 뇌는 장소가 바뀌면 인지적 세팅을 새로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물리적 분리가 과열된 뇌를 식혀주는 쿨러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는 아내의 ENFP 에너지를 견디기 위해 중간중간 화장실로 피신할 계획입니다. 제 딸아이도 아마 제 옆칸 화장실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부녀가 화장실에서 각자 스마트폰 보며 뇌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신나게 떠들고 있겠지요.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스트레스 관리의 시작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기 방법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다만 흡엑스, 음엑스 등은 제외하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착한 아들, 착한 며느리라는 프레임 자체가 뇌에게는 엄청난 고문입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뇌가 비명을 지르는 건 못 듣고 있거든요. 한국의 아파트 평수 집착이나 자녀 성적 비교 문화도 결국 내 뇌의 가치를 남의 잣대에 맡겨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명절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저 사람은 저런 걸로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가여운 뇌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기세요. 명절 음식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보상이 없는 단순 반복 노동을 가장 싫어합니다. 전 부치는 게 즐거우려면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 나와야 하는데 한국의 명절은 의무감만 가득하죠. 그러니까 뇌가 파업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럴 땐 스스로에게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세요. 명절 끝나고 나를 위해 사고 싶었던 옷을 사거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릴 수 있는 자유시간을 뇌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보상이 확실하면 뇌의 탄력성도 조금은 더 버텨줍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가 명절에 느끼는 그 지독한 피로감이 사실은 뇌가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는 신호라는 게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릇 하나 깨뜨려도 내 뇌가 지금 인지적 자원을 다 써서 주의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물론 아내한테 혼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최선을 다해 뇌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이번 명절 다른 사람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돌아오는 길에는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꼭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명절 잔소리가 시작될 때 머릿속으로 즐거운 상상을 하세요. 저는 고모님이 잔소리하실 때 머릿속으로 미니언즈들이 나와서 고모님 주변에서 춤추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안 나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지심리학적 거리두기의 힘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요. 뇌 대변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INTP 유형에게 아주 큰 도파민이 된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뻔뻔하고 지혜롭게 나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명절 무사히 잘 보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